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현직 한동훈 장관에게 좀 살살하라 라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두려운 모양인데 참 많이 웃었습니다. 자, 내일 모레 24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자, 아무래도 한 장관은 워낙에 논리적이죠. 그게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정말 국민들 귀에 딱딱 꽂히게끔 잘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일타 강사처럼 이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잘 설명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두려움에 반로해서 박범계 의원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압박인지 읍소인지 모를 이런 황당한 주문을 하고 나섰는데, 자,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박범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느냐라고 물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 그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설명을 굳이 하지 말라.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필요한 것 이상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여러 범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 자세히 하지 마.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아니, 국회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데, 아니,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국회에 대한 존중을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을 본회의에 세워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퍼부은 질문들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김건희 여사가 해외 출장 갈 때 착용한 팔찌가 본인 거냐 아니면 빌린 거냐 이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누나라고 부르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이게 국회 존중의 모습인가요? 이뿐 아니라 뭐 김의겸 의원,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 아니 그 가짜 뉴스를 터뜨릴 때 그 장소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아니,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국회 존중을 이유로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주문, 압박을 하는 것 말이 안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들이 다 안다. 이미 신문에 수년째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번 집중해서 지켜볼 생각이다. 정말 별 걱정을 다 하는데, 아니 이게 웬 꼰대 같은 잔소리인가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니까 그냥 대충 해, 대충 넘어가. 지금 이걸 주문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의무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대표를 구속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야당 대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상세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 대표나 되는 사람을 구속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체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소상히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장관을 향해서 그냥 대충 하라니까, 그냥 살살해. 지금 이런 주문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박범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점잖은 권유 아주 참 소심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제발 좀 살살하자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죠. 한 장관이 워낙에 언변이 뛰어나죠. 그리고 그동안 이 국민들 앞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국민들 귀에 확 꽂힐 만한 이런 메시지로 압축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말 적절한 어휘와 단어를 선택해서 아주 한 문장으로 단어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죠. 그래서인지 이재명의 그 복잡한 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 장관이 또 얼마나 설명을 또 브리핑을 잘 할지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도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다.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붙여집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통과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재명 측은 부결은 확실시한데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해야 된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뭔가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면 그것 자체가 뭔가 이재명의 상당한 위기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표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자, 이게 통과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 않죠. 앞으로 지금 계속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기다리고 있고 이외에도 분당 호텔과 관련한 또 새로운 의혹도 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점 앞으로도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탁월한 브리핑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계속 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또 그 박범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도 계속 체포 동의안을 내면 민주당이 전부 부결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게 검사의 시각이다. 검사들이 왕왕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정치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건건이 계속 몰아붙이면 이게 무슨 균열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껏 하지라는 그런 민심도 크게 있다. 글쎄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민심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것 같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한다면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결백하면 아마 증명해보라.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법원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서 거기서 결판을 내면 될 것 아니냐. 왜 정면 승부를 못하는 것이냐. 아니 이런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떳떳하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동안 얼마나 그런 특권 나에게는 필요 없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아니 지난 대선에서 이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장본인이 이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니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 장관을 두려워하면서 살살하라. 지금 이런 아주 초라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은 죄가 맞나 보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참 앞에서는 떵떵거리지만 뒤에서 참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사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